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 올립니다. 한 2달 만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동영상을 자주 올리다가 한 2달 동안에 안 올렸거든요. 안 올린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 천문명리학 하나님이라고는 글을 쓰고 그 한 10여 년 동안 글을 한 100여 편, 110편 이상 써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거 사지명령에 관한 게 써서 올리고서 이렇게 왔다가 이제 그 글 보는 것보다는 이 동영상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온다 그래가지고선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더 유행하고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 전서부터 제가 동영상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에 천문명리학 하나님의 글 쓴 거에도 전에는 하루에 한 100편, 20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봤어요. 근데 이게 뭐 요즘에는 한 3, 40명 정도밖에 들어와서 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들해졌고 제가 이제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이게 이렇게 동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 처음에는 몇천 명 이렇게씩 막 오고선 좋아요 이렇게 하고선 저 팔로워가 한 3천 명 정도가 이렇게 넘게끔 단박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 이렇게 지금 좋았죠. 그래서 뭐 사주리에도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선 제가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6월 달인가 그쯤 돼가지고선 제가 무슨 저기 올렸냐면은 제가 또 한 번 올리려고 그래요. 또 한 번 올리려고 했는데 거기 뭐냐면은 개새끼들이 돼지 새끼들을 이용하여 나쁜 새끼를 깜빵 가지 않게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 올리고 간혹 저는 동영상 올리면서도 말을 이렇게 다듬자에 거침없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노란 딱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선 유튜브에 알고리즘 해가지고 저를 대중적으로 이렇게 올리질 않아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오질 않더라고요. 많이 오질 않아가지고 많이 와야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오고선 이렇게 별로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솔직히 재미를 잃었어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이게 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동영상 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깨워주고 싶고 세상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 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글 쓴 것 자체도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하나님이라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수님 믿고 산다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애국가에서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상의 개연적으로 느끼는 어떤 절대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지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존재해가지고선 예수님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저기가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뭐면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냐면은 간혹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동영상 올리거나 글 중에서도 상당히 쌍스러운 말을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이에요.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개새끼, 돼지새끼, 뭐 나쁜 새끼, 독사 새끼, 뭐 지옥 새끼 이런 말 거침없이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그냥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안 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을 잘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지. 예수님도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닮아서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66권이 쭉 읽어지면은 구약은 이제는 제껴놓고 신약에서는 가장 중요시 봐야 할 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애 동안 하셨던 그 일을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저기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인간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가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것들, 저기가 이제 바울 서신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거 가지고 야고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글 쓴 걸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나타난 가르침을, 지침을 받아서 오는 그 제자들의 그 행적하고 예수님이 직접 인간들의 향한 그 행한 거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요 상당히 욕을 잘하셨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을 칭찬할 때는요 거침없이 쌍소리로 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하는 목자 새끼들이 없죠. 나는 왜 목사 새끼냐, 예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저기들은요 다 독사 새끼라고 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뜻처럼 하지 않는 모든 주의 종이라고 까부는 놈들은 난 독사 새끼라 그래요. 그냥 새끼라 부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저께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좀 답답해서 2달 동안에 동영상 올리면서 답답했던 거를 좀 응어리 있게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올리면서 또 조회수가 안 들어오고 또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걸리겠죠. 그래서 자꾸 적이 될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참 시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그냥 거기에 이제 엊그저께나 지난달에도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용기 주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극소수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 가지고 이 동영상 올리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6월 5일 날 민경욱 사주에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민경욱 사주를 쭉 거기서 이렇게 올렸더니 얼마 있다가 이 민경욱 전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 나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도 이 핸드폰에는 그 민의원의 그 전화번호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자기 시가 50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더라고요. 일어나서는 다시 한번 풀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알기로 50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그냥 뭐라 그럴까, 다시 해주고 해주고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차에 미루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그 다음에 뉴스도 딱 보니까 6월 28일 날, 그러니까는 6월 28일 날, 이달 6월 28일 날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져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민경욱이하고 이봉규 TV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걸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대담하는 걸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딱 보고 나서 6월 28일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냐,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지금 이 동영상 올려서 정리를 해줘야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지만은 작년 6월 달에 올린 그 민경욱 사주는 자세히 풀어가지고 올리고 시 없이 자세히 풀어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6월 28일 이후부터 6월 28일서부터 29, 30, 7월 1일, 2일까지의 민경욱 전 위원의 운이 상당히 잘 흐릅니다. 또 이 신축년 이 자체가 민경욱 대표한테는 용희 신의 운세의 연입니다. 신축년이 올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무슨 얘기 했냐면, 신축년에 분명히 당신한테 좋은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통화하면서도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좀 제대로 좀 정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월 28일 날 재공표 시작해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서는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러면은 29, 30일 돼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 민경욱 전 의원의 용희신이 오는 상당히 좋은 운기가 와가지고선 이 연운과 맞아져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뒤집어 엎어지면은요, 민경욱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다시 가는 것뿐만 아니라 25개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한 것들도 다 뒤집어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선 그것이 부정선거가 이게 들쳐 나오면은 그야말로 문재인은 하야해야 하고요. 깜빡이 하야 되고요. 그 온 국민 100%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이 신축년이 실제 2021년도가 뭐냐면 5.16 혁명이 일어났던 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명리라는 거는 육시쯤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운인데 그러면 4.19가 일어나가지고 1960년 4.19 부정선거가 이렇게 났고 그래가지고선 뒤집어 엎어지고 나서 1961년도에는 이게 저기였거든요. 5.16 혁명이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확 잡았는데 우리도 그건 기운의 해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물론 내가 지난 동영상에도 올렸지만 코로나 영향이 돼가지고선 그 본연의 기 이상으로 이게 전체가 잡힌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자화자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있는데 제가 큰 줄거리에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큼은 거의 뚝뚝 맞췄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이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전 세계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가고 코로나도 곧 잡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는 인류가 언제부터 자연스러우니까 이게 적어도 9월달 이후에는 전 세계가 모든 걸 풀어집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렇게 먹는 약뿐만 아니라 백신도 나오고 많은 사람의 명령이 생겨가지고 9월 이후 적어도 이렇게 10월달 이후에는 점차 모든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벗어납니다. 그것도 제가 동영상을 올렸어요.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큰 줄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딴 얘기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경욱 사주는 63년 6월 17일 오시제입니다. 양력이에요. 그러면 개묘, 무오, 신묘, 갑오 이렇게 돼요. 그러면 12운성은 절병 되고 12신살은 장성, 육해가 돼요. 그러면 대운에는 3을 가가지고선 지금이 53세 이제 자축 지금이 이 나이로 하면은 59세가 되고 지금이 59세죠. 59세가 돼가지고 한국 나이로 59세가 돼가지고선 2021년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요 임자 대운에 이게 자수 대운에 와 있어요. 자수 대운에 해가지고 자워충대가 자마성해 가지고 되게 까다로운 운이 작년부터 이렇게 와 있었죠. 이게 대운세이 맞아서 어떻게 불리하게 갔는데. 대운세운 작년 경자년 해가지고 자수 해가지고 톡쓰는 애가 되게 까다롭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어요. 이게 신축년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조금 자기한테 오축 온전히 대 경쟁이 치열해지고 뭐 하는데 전반적으로 오행상에는 올해 신축년 요 운이 자기한테 용희신이 와가지고 되게 이제 자기가 득세하는 운이 와 있어요. 이렇게 뜨는 운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신살은 일반 신살은 이렇게 12신살은 이렇게 했고 일반 신살은 제살 천을 문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사주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도화 폐살이 많고 해가지고 콩콩 사주인데 이렇게 신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 사주는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사람들은 500년, 60년 가지고 사주를 푸는데 제가 특징적으로 딴 사람하고 푸는 것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신살하고 운성을 좀 중시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00년과 60년 그다음에 운성론, 신살론 네 가지 이론을 다 겸히 공부해야만이 사주를 제대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500년과 60년까지 보면은 그게 단편적인 것밖에 없고 그 깊이 내용적인 전 성격이나 전 인생을 통틀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운성론과 신살론을 다뤄야만이 그 사람이 어떤 속성의 사람이고 인생이 전반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어떤 틀로 흘러가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운성론과 신살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민경 사주 자체에서 보면은 저기에 이렇게 신살 쪽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일반 신살 쪽에서는. 이거는 이 사람한테 상당히 없는 요소를 부드럽게 양념식을 가미해 준다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사주 푸는 원칙에는 오행과 신살과 운성과 대운행을 다 뽑고 난 다음에 오행군성을 보고서 이쪽부터 판단을 해야죠. 이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오행구세면은 이게 자기 신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화토 금수 뭐 이렇게 1, 2, 3 이렇게 쭉 해가지고선 이렇게 나타나죠. 오행군성은 일단은 이 사주가 이렇게 그 오행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행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이 좀 순탄하게 잘 풀려요. 잘 흘러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응을 할 때도 잘 받아가지고 툭툭툭 치나간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행 구성에 이 5가지가 골고루 섞여 있는 사주가 좋다 그래요. 그것이 가장 전형적인 사주가 바이든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그 십간덕 사주라 해가지고 바이든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이 오행이 다 있는 사주들이 좀 이렇게 상당히 부드럽게 갑니다. 운도 그렇고요. 근데 이 사주는 뭐냐면은 특징이 있는데 이 사주는 이렇게 일단은 이게 이 밑에는 재성하고 식신 상관이 많고 그래가지고 일단 기가 약해요. 약합니다. 이 지지에 이게 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 사주 자체를 오행구성으로 보면 신약하게 갔다는 거죠. 신약하게 갔기 때문에 이 사주에 그야말로 자기한테 그 용신은 무토 정인밖에 될 수가 없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신약간 비정계 평강계 용정인 사주라 그랬죠. 근데 요거 오가 오매 해가지고 이 사주가 묘는 오 쪽에 관성에 떼게 힘을 실어져가지고 이 은근히 평간이 오합 평간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신약간 비정계 평강계 용정인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게 이제 평간하고 정인해가지고 이게 살인 상생사주라 그래요. 살인 상생사주라 그래요. 이 사주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정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상당히 이 얼주가 이게 직업이나 사회공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인하고 관정이 같이 있는 사주들이 사회적 일에 되게 올바르게 살면서도 되게 그 뭐라 그러니까 관직이나 그 올바르게 사는 그런 식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정인, 평간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정치를 하거나 뭐 저기 한다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올바르게 저기 한다거는 그런 식의 그 직업군은 형성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주 오행상인데 오행상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신녀는 현침이라 그래요. 현침이라 이게 되게 이제 발을처럼 이렇게 날카롭다 그래. 이게 신묘가 가지고 현침인 사람들이 안에 되게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좀 이렇게 그 자기 자존심도 되게 좀 저기하고 그래요. 예민하다 그랬죠. 한마디로 예민해요. 민감하지 되게 예민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게합이 돼 있어요. 무게합이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박정하고요. 이렇게 자기 그 본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처세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오묘파 돼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 사주가 또 특징이 이 4개가 다 이 도화로만 돼 있어요. 4개가 다 도화로만 돼 있습니다. 도화로만 돼 있어가지고선 이 사주가 상당히 특징이 있어요. 본래 도화가 하나하나 둘이 있으면은 이게 도화 패설해가지고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도화가 3개 이상 4개 되면요 이거는 영웅사주라 그러기도 합니다. 상당히 특별한 사주라 그래요. 도화가 내 있으면 이거 그러니까 아주 특성 있는 사주라 그래요. 특성이 있다 그래요. 특성. 도화가 4개 있으면 상당히 특수한 사주라 그럽니다. 특수한 사주. 그래가지고 또 뭐냐면 오자형이 돼 있어요. 눈이 나쁘거나 잘못하면 이게 자식이나 이렇게 가정운은 좀 불미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특징이 이렇게 있죠. 요 사주는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도화패살이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또 뭐 있냐면 이렇게 공망이 도화하고 동주에 있으면 이게 본래 이 공망은 이렇게 다 안 좋게 작용을 하는데 CJ가 공망 이게 공망이 도화를 만나면 막 이게 펀쳐나가요. 예, 도화가 공망을 만나면 특히 이제 어떤 거에서 저기면 자기 이제 그 예술적인 측면에서나 그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 도화가 공망하고 만나면 이렇게 확 펼쳐나간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그 싸이 있잖아, 싸이. 싸이 사주가 이 도화가 공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술이나 노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중을 식적으로 크게 뛰죠. 그 싸이가 이제 그런 식의 사주라고 하는데 이 그 민경옥이 또 이 도하고 공망이 있어가지고 자기 하는 일이 세상에 팍 펼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름에 KBS 앵커도 했고 이제 그런 식의 저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특징이 있는 사주가 또 뭐였냐면은 그 저기에서 장성하고 장성이 두 개 있으면서 이 장군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딴 사람하고 신설 뽑는 거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제 얼지 기준으로도 신설 뽑고 연지 기준으로 뽑고 일지 기준으로도 신설을 뽑거든요. 신살이 뭐냐 그만큼 그 사람의 양념적인 작용을 크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신살 중에서 이렇게 뽑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장성이 있으면서 여기에 장군이 있으면 고집이 세요. 이게 뿔을 뽑는 스타일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저기죠. 근데 이 사주가 또 뭐 특징이 또 뭐 있냐면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고집이 세다. 어떤 저기는 끝장을 본다.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천을하고 문곡이 있어요. 이 내가 이거 딱 봤을 때 이 시지에 천을 문곡이 있어가지고 이 사주가 이렇게 상당히 천을귀신이 있으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어질고 그 뭐랄까 귀인의 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천을과 문곡이에요. 특히 이 천을귀신이 연지와 시지 있으면요 그 바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뭐냐 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보태해주고 그 사람을 많이 따라주고 그런다 그래요. 또 이런 사람들 밑에 사람들한테 잘합니다. 근데 이 특히 이 문곡이라는 것이 뭐 있냐면 이렇게 박정희 노무현이 그 다음에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문재인 이런 사람이 이 문곡 귀신이 있어요. 이 문곡 귀신이 뭐냐면 이렇게 선진의 뜻을 내가 이어받아서 한다 그런 뜻이 있지만은 시제 문곡이 있으면 자기 하는 일이 후세까지 자식한테도 이어져 가지고 곱게 내가 그 말년이나 죽어서도 칭송받는다 존경받는다 그런 것이 있어요. 이 문곡이요. 그래가지고선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박정희 사주에 문곡 귀신이 있어가지고 그 운덕을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박근혜가 됐고 노무현의 문곡 귀신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문재인이가 받은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이 문곡 귀신이 있어가지고 은근히 나중에 후배들이나 후세한테 이 사람 많이 이름이 납니다. 그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이 사주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이렇게 천의 귀신이 있는데 이 천의 귀신이 뭐냐면은 그냥 단적으로 딱 보면 어떤 그 시험을 본다거나 어떤 승패나 어떤 뭐 저기 하는 거에 이 천의 시험운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 천의 귀신이에요. 천의 귀신이 있는데 이런 천의 귀신이 있으면요 상당히 큰 저기도 이렇게 넉넉하게 붙어내고 합격하는 운이 좋습니다. 이 천의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천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하늘이 은근히 귀인이 돕는 것이 많다는 사주예요. 그러면서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 사주 또 친 게 육개살이 두 개나 겹쳐져 있어요. 두 개나 겹쳐져 있는데 이 육개살은 전생의 수도사나 이렇게 불도의 사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이게 하나님 안 믿거나 도를 안 닦고 살면은 아주 장애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적용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아주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살게 되면은 이것이 전화의 벽대가 좋게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 육개살이 시제에 있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대뜸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기도 생활 잘하시면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화의 벽대가 잘 됩니다. 특히 시제 육개살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 특히 자식이 잘 돼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로죠. 근데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렇게 재살이 강해요. 이런 것들은 이게 꾀돌이 사주라 그러죠. 지난번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도화가 이렇게 있는 사주들은 이렇게 콩콩 사주라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그 일을 당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다 해줍니다. 이게 장성살이 있고 장운살이 일을 다 해주는데 그 일이 딱 끝나면은 어떤 인과관계로 이렇게 딱 이게 끝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얼기설기 인간미가 적다 그러죠. 근데 자기가 맡은 바에는 똑딱 부러지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이 있는 사람들이 좀 예민하면서 똑딱 부러지고 그런 것처럼 있어가지고 좋죠.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도화패살이 그러니까 도화살이 4개 있으면은 이거는 특수한 사주라 그럽니다. 이런 사주들이 뭐냐면 콩콩사주라 해가지고 보통 기자나 그다음에 감사직이나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6월 28일 날 대법원 그 재검표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이렇게 파헤치고 하는데 저게 29일이나 30일 날 발표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 30일 날 발표가 나오면은 상당히 득세하는 그런 식의 은혜요. 그래가지고서 제발 요번에 부정선거가 밝혀져가지고 민경우가 국회에 당선될 것뿐만 아니라 25개 선거구에 대한 거 홍보를 다 뒤집어서 선거를 해야 되고 이걸 해가지고 지금의 민주당이나 지금 그 내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지금의 정권 잡은 그 문정권 이게 지금 민정 세력들이 대개하게 그 5.16 혁명이라는 게 확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경욱이가 올해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가게 되면 이민 개명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분명히 내년이 되면은 이모 이렇게 돼가지고 이노 합의돼가지고 이노 합의돼 관성이 움직여가지고 관성이 든든하게 와요. 그래가지고 재관이 같이 와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고 있지만 상당히 큰 보직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져 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시 또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 심당에서 뭐 이렇게 젊은 이준석이가 됐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는 국민의 심당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3당 해가지고 안철수하고 합쳐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안철수하고 합쳐지면은 국민당에 당가지고 그 조직 교육해 하면은 국민의 심당에서 조금 이준석이고 젊은 적이고 안 맞는 사람은 그쪽 다 아주 힘이 기업되면은 제3세력으로 가가지고선 내년 대선을 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또 올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저는 이렇게 말을 좀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게 동영상 올리고 해도 이거 아까 초대되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돈을 말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알려주려는 거. 그리고서 참다운 진리에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하면은 의미에서 저는 동영상 올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